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액세스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세스를 연습을 좀 하면서 요거는 이제 2016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설명을 같이 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거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 해보면서 그걸 느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소위 액세스에서는 요 왼쪽에 보면 객체가 테이블, 폼,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테이블을 만들고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좀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테이블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 설계 단계 주로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ER 다이어그램 논리적 설계. 그 전에 또 스키마라고 하는 또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배웠던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처음에 시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면 그때 좀 자세하게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개념적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물리적 설계는 사실은 앞에서 논리적, 개념적 설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물리적 설계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거나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정규화라는 개념 있죠. 정규화를 안 한 테이블이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면 정규화가 안 된 테이블 구조로 된 걸 작성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이 설계하게 되면 논리적 개념적 어떠한 수행 단계에서의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액세스에서 테이블 만드는 작업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정규화의 과정을 위배하게 돼서 데이터의 일관성, 그 다음에 어떤 중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떤 용어 위주나 어떤 개괄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지금 벌써 물리적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개념적, 논리적, 물론 사용자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 그래요. 인터뷰. 그럼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죠? 그 사람한테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제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주기를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 앞 과정을 지금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나중에 3학년 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제 액세스에 와서 보면 이제 테이블, 그 다음에 폼, 여기 보면 이제 폼,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세 가지를 만들 건데요. 사실 테이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설정을 먼저 해요. 그러면 관계, 테이블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폼 만들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요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매크로 만들고,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관계 만들고, 그 다음에 쿼리, 또 쿼리가 있네요. 쿼리 만들고, 폼 안에 들어가는 게 쿼리인데, 어쨌든 폼, 쿼리,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요 매크로. 그 나머지 거는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 이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능도 쓰면 좋아요. 액세스를.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폼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쿼리 만들고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그 코딩하고 뭐 이게 답니다. 어렵긴 하지만 다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그 정도만 그런데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MS 오피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뭐 그 상용화의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무료로 다운로드 하기 쉽지 않지만 오피스 계열의 그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액세스 를 이제 요 파워포인트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이런 게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액세스를 실제적으로 보면 뭐 대기업 이런 데서는 좀 이제 안 쓰죠. 하지만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는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자동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말고 정보처리 그러니까 커말 그 다음에 아마 사무자동화 이 두 개에서 아마 문제를 계속 지금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요게 이제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디자인 보기고 그래서 뭐 테이블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놔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 지난 시간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에서 개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개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학생의 뭐 학번 뭐 1년 번호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거 학번은 사실은 번호가 아니라 문자죠. 문자. 그렇죠? 짧은 텍스트가 됐든 긴 텍스트가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성명. 그 다음에 뭐 학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도교수. 뭐 이런 거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죠. 지도교수도 뭐 요거는 뭐 번호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지도교수의 번호가 1년 번호로 또는 뭐 이거 텍스트로 해도 돼요. 사실은 지도교수의 코드가 있다 그러면 코드로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이런 내용하고 뭐 코드로 입력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게 저희들이 그 기본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요 놈을 기본키로 설정 아니면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지도교수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번이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키는 말씀드렸지만 그 요 필드를 유일하게 구분해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입력은 여러분 데이터 시트 보기. 그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저장을 항상 물어봐요. 여기 학번이 뭐 2020, 뭐 01이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지금 입력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옮길동 탭을 눌러도 되고요. 뭐 융합 소프트웨어. 지도교수는 여기 번호로 입력한 텍스트니까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005번 교수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새로운 데이터 추가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2020 02 그렇죠?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저장이 아마 안 될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2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순신 이거는 그 정보통신 그렇죠? 이거는 뭐 IF 002번 교수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지도교수 요 테이블에서는 사실은 그 홍길동의 지도교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교수 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테이블을 요걸 저장을 하고 만들기에 가서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디자인 보기로 가서 요거를 교수 하게 되면 요게 뭐 교수 번호 교수 번호 요것도 아까 보면 저쪽에서 지도교수랑 똑같아야 되겠죠? 성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과도 있고, 그죠? 전화번호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교수에 대한 데이터는 저장을 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아까 보면 뭐 SW005 뭐 1부터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명은 뭐 홍길, 아까 홍겼던 윤봉길, 아까는 뭐 융합 소프트웨어, 전화번호는 뭐 1234, 뭐 010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IF라 그랬나요? 학생이 해당되는 게 IF002, IF002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IF002, F002. 이 사람은 뭐 유관순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전화번호 뭐 010, 뭐 이렇게 입력, 짧은 텍스트니까 1234, 뭐 5678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홍길동의 지도교수 이름은 요 테이블 가지고 윤봉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순신의 지도교수 이름은 여기 보면 유관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관계 설정하는 방법을 또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설정하는 게 우리가 그 보면 홈에 아까 데이터베이스도 그렇죠, 관계. 그래서 교수와 학생 두 가지 테이블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PK에서 FK, 그래서 교수 번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교수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수 번호와 지도 교수가 서로 관련이 있죠. 항상 참조 무결성 바뀌면 이제 뭐, 그렇죠? 모든 데이터 삭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테이블이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저것 관계 설정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학생과 교수들이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교수와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저장하고 닫기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닫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 번호에서 지도 교수로 해서 만들기. 그러면 교수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ER 다이그램에서는 N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무한대, 동그라미 두 개, 무한대 표시로 1대1의 관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다시 수정할 때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저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생도 더블 클릭. 관계는 이제 닫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관계를 가면 다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테이블 두 개 만드는 거 했죠? 관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의, 이 교수님의 학생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관계 설정하기 전까지는 요 관계를 모르죠, 요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 어떤 내용이 있죠?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테이블 이름 짓는 거, 요것도 뭐, 일반적인 변수 이름 짓는 거하고 똑같고요.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여기 디자인 보기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데이터 형식이 여기 있어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이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적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설명하고 있죠. 어떤 형식에 대해서 텍스트 그 다음에 뭐 메모가 여기라 메모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조회 마법사는 여러 가지 중에 조회를 하는 거. 그렇죠? 그렇고 숫자도 우리 그 이따가 보면 있잖아요. 우리 그 요런 기호 와일드 캐릭터 여기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거 와일드 캐릭터라 그래서 엑셀에서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엑셀에서의 개념이 와일드 캐릭터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그죠? 이게 그 숫자 알파벳 5가 아니라 숫자 0을 의미하는 거는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안 된다는 거죠. 9라고 입력한 거는 이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엑셀에서도 우리가 와일드 캐릭터를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엑셀에서 보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인가요?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뭘 좀 자세하게는 좀 다루진 않았지만 이게 그 셀 서식에 가보면 있잖아요. 셀 서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0도 있고 0.00도 있고 뭐 샵도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0부터 9까지 일자 한 자리만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 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지만 공백은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더하기 빼기 기호 등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가능하지만 공백은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9라고 쓰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엑셀에서 여기 보면 9라고 쓴 거는 설명 안 해놨죠. 여기 보면 그렇죠? 이런 형식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9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숫자나 공백 입력하지만 이것도 공백은 저장되지 않고 그렇죠? 얘는 더하기 빼기 사용할 수 없고 얘는 더하기 빼기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숫자란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부호란 얘기고 L이라고 하는 거는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선택적인 거고 요거는 필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 자리를. 물음표는 이제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 가능한데 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얘는 필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음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물음표. 요거 이제 칸마로 분류된 거는 또 다른 그 지정이 있지만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문자와 한글인데 선택인 거고 요거는 필수. A라고 하는 건 영문자 필수. 소문자 A는 선택. 뭐 이런 거 있죠. AND 표시. 모든 문자 공백. 그렇죠? C라고 되어 있는 거 얘도 문자 공백인데 선택. 얘는 공백을 입력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고 요거는 소문자 변환 대문자 변환 뭐 요거까지는 엑셀에서 많이 안 쓰지만 영구 샤프 물음표 요거는 많이 써요. AA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와일드 캐릭터라 그래서 특수 문자 이 엑셀하고 액세스는 똑같아요. 개념적으로 그 사용되는 기법이 사실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요거나 그렇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로 입력하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거나 똑같잖아요. 셀로 된 형태 그쵸? 엑셀의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셀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 있는 요 세미콜론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뭐냐? 아까 요거 이제 샵이나 뭐 숫자 0을 설명을 했고 요 첫 번째 거는 보면 요게 뭐 양수 입력하는 것이 양수인 경우, 이거 음수인 경우 3은 이제 0값 그 숫자 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널 값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널일 때 널이라고 표시해라. 이건 뭐 다른 걸로 뭐 또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숫자 형식에서도 상당히 많은 만약 이놈이 만약에 숫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지금 교수 번호가 저희들이 그 숫자가 아닌 걸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학생의 만약에 뭘 한번 해볼까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다 텍스트고 학생의 점수 뭐 한번 점수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학생이 키다. 그럼 얘는 숫자가 정확하죠.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하게 되면 이 학생의 키에 대해서 보면 요 밑에 있죠. 밑에 보면 요 정수형가 있고 롱 그다음에 실수 복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는 뭐 자연수도 되지만 뭐 정수 요거는 바이트가 좀 큰 경우 그다음에 텍스트 나머지도 이제 다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형식의 바이트냐 정수냐 뭐 정수형의 롱이냐 실수형이냐 그렇죠?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16버전이 되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의미는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인 경우 이렇게 더블로 하게 되면 8바이트고 롱으로 하게 되면 아마 2바이트 롱은 4바이트네요. 그렇죠? 4바이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죠? 텍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필드 크기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었던 다양한 이런 형식들, 통화, 일련 번호, 뭐 그거에 따라서 요게 이제 요 주어지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이거 뭐 통화 원화 통화가 이제 전화 통화가 아니라 그 금액 얘기합니다. 화폐 단위, 날짜, 시간, 일련 번호, 예안이요. UL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다가 뭐 사진, 파일 이런 걸 이제 또 할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여러분도 아시죠? 링크하는 거.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쓰면 돼요.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그렇죠? 저장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테이블에 가보면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삭제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 보기가 있죠. 데이터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그래서 뭐 요거 뭐 키는 뭐 한번 180 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175. 그래서 제가 저장을 보통 누르지 않아도 얘는 이제 다른 데 가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걸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요 레코드 좀 삭제가 되고 컨트롤 그게 컨트롤 Z가 안 되네요. 그죠? 세로 코드는 이렇게 코드를 하면 되고 여기 한번 했던 기능은 이게 취소가 안 되네요. 그죠? 삭제가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 Z가 안 되네요. 그죠? 이거는 컨트롤 Z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뭐 삭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를 이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탭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탭 하면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여기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와일드 캐릭터의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고, 요게 이제 9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지만 공백은 저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0이라고 돼 있어. 요거 000 하면 세 자리를 반드시 입력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것도 세 자리, 네 자리지만 공백을 포함할 수가 있고 선택이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콜론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거는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한 사용자 지정 기호 이런 기호로 쓰겠다. 갈로 있잖아요. 이거 갈로 이렇게 넣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 서식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거를 입력할래 안 할래. 0이면 입력 마스크 그대로 지정하고 1이면 공백이면 입력될 값만 저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입력할래 이런 거 특수 문자를. 그럼 X 요 3번은 문자 입력할 데이터가 입력돼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뭐 필수인 경우 000으로 돼 있는데 두 자리만 입력했다 그러면 나머지 입력되지 않은 거를 X 이런 기호로 표시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마이 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뭐 교수의 만약에 디자인 보기에 가보면 요게 성명이라고 하는 거, 학과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뭐 요걸 얘기하는 거고 입력 마스크. 그죠? 여기다가 아까처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운전면허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뭐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입력 마스크로 하게 되면 뭐 전화번호 형태 요거를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999, 999, 999죠? 그래서 이거 W라고 하는 건 시작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기호와 함께 할래? 안 할래? 마침.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 교수라는 전화번호에 가보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그죠? 아까 뭐 좀 달리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죠? 이렇게 뭐 4, 5, 6, 7, 8, 9, 0, 그죠? 이렇게 1, 그죠? 네 자리를. 그래서 그 이런 형태를 입력할 때 쓰는 게 이제 유효성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